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7월 자꾸 7월이라고 그러네 1월 어제부터 7월에 가고 싶으셔서 22일이죠. 네. 네, 수요일 아침이고요. 지하철 요금 오른대요. 네, 150원 정도 정말요? 오를 것 같다고 상반기 중에 지금 현재 1,400원인데 기본이 아 그래요? 안 타는 아니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그 서민의 삶을 카드로 찍고 다니니까 그 가격을 매일 보지 않고 살아서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또 올라 있고 뭐 이런 느낌이어서 그렇죠. 네. 네. 근데 하여튼 1,400원에서 150원 정도 오른 1,550원 될 거라고 하는데 저도 뭐 매일 타는 건 아니고 뭐 가끔 이용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그 지하철 요금 하나 오르면 또 다른 공공요금들도 대체로 또 많이 오르잖아요. 같이 네. 그래서 아마 좀 부담들이 좀 커지실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뭐 계속 적자를 또 누적하기도 좀 애매하고 하여튼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여튼 교통비도 아마 조금씩 더 오르는 것 같고요. 요즘에 택시 요금도 사실상 많이 올라잖아요. 그쵸 이게 세분화됐죠. 세분화됐는데 그것 때문에 네. 올랐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때 굉장히 좀 부담들이 더 커지긴 한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점점 물가는 올라가고 네. 월급은 별로 안 오르고 그런 상황들은 뭐 매년 겪긴 합니다만 우리가 좀 힘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네. 더 벌어야죠. 더 벌어. 투잡돼야죠. 방법이 없어요. 네. 자 오늘 1월 22일 수요일 어떤 분들과 함께 할까요? 자 권순우 취재팀장 나올 겁니다. 그 트럼프 행정명령 이야기도 좀 해주실 거고 네. 상장 폐지 요건 강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줄 겁니다. 네. 요즘 그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 되게 공교롭게도 권순우 취재팀장이 이걸 하겠다고 하자, 그러니까 발제를 하겠다고 하자, 그 정부에서도 그럼 우리가 대책을 내줄게. 이라고 해서 대책을 어제 내놨습니다. 자,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박병창 이사님도 나오셔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차근차근 뉴스와 함께 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한병화 이사님 나오실 건데 요즘 안 그래도 그 2차 전지 관심이 참 많잖아요. 네. 어제 또 훅 빠졌단 말이에요. 그 IRA 그러니까 IRA 보조금을 안 줄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내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미국 증시가 올랐네요. 올랐어요? 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장이 열렸는데 네. 다우존스는 1.24%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64%, S&P 500은 0.88% 상승했습니다. 전통주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나타냈습니다. 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뭐 관세 얘기를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했어요. 네. 뭐 그러니까 약하게 했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2월 1일부터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워낙 다른 얘기들을 워낙 세게 하다 보니까 왜 바로 안 하지? 뭐라든지 중국의 60% 왜 얘기 안 하지? 네. 뭐 이런 것을 보면서 관세가 생각보다 덜 나오나? 라는 부분들이 뭐 좀 그래도 온건했다. 아니면은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뒤처져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쪽에는 이 관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좀 덜한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가 또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애플은 빠지고 엔비디아 올라서 그렇게 됐군요. 1위예요? 네. 예,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요? 네, 애플이 좀 내려왔습니다.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이 좀 하향이 좀 되고 있어서 주가가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 엔비디아는 반대로 한 2.2%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가총액 순위가 덜 나아졌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바뀌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가총액이 올라서 주가 올랐습니다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누구를 좀 더 위대하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현장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뭐 한편으로 좀 부럽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 한참 애플이 정말 애플 말고는 1위할 회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잠깐 있었는데 네.
또 인공지능 막 하니까 MS가 또 막 올라가기도 하고 예. 또 이렇게 엔비디아가 또 1위를 하기도 하고 예. 역동성 같은 게 여전히 살아있는 그 큰 시장인데도 그렇죠. 그게 참 그러네요. 부럽긴 합니다. 예, 그게 제가 그 AI 반도체 혁명 책 쓰면서 반도체 세대 구분을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을 했는데 1세대가 이제 인텔의 시대, 네. 2위가 이제 모바일 반도체의 시대의 주역은 이제 애플을 비롯한 모바일 업체들이고 3세대를 이제 엔비디아의 시대, AI의 시대로 구분을 했는데요. 네. 사실 2세대 애플만 눈에 보이는 거지 2세대의 문을 열었던 대표적인 회사는 삼성전자입니다. 네. 이제 모바일 디램, 모바일 낸드 플래시, 모바일 AP, 여기에 파운드리, 뭐 이거 뭐 스마트폰까지 다 만들던 회사가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2세대를 열 때는 그 정프로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굉장히 글로벌 주역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맞아. 근데 3세대의 지금 주역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SK하이닉스가 이제 HBM 네. 정도를 넣고 있는 거 외에는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예, 트럼프 대통령 이것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유가가 빠졌습니다. 유가가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환경 규제를 완화를 하게 되면 원유 생산량이 공급이 늘어서 네.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공급이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유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가가 떨어져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요새 주유소가 보면은 진짜 어이, 비싸요. 아니 국제 유가가 70달러대인데 왜 이렇게 기름값이 비싸? 그러면 네. 환율이 약해서 아, 좀 그런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뉴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네. 네.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명령 또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원시원하게 그냥 네. 뭐 이렇게 결제 그냥 서류판 팍팍 쓰면서 볼펜 막 팡팡 던지고 막 볼펜 던졌어요? 가져라 그러면서 팡 던지고 팬 사인회 하듯이 뭐 그래서 뭐 일단 뭐 드릴 베이비 드릴 이거 석유 시추를 확대하는 에너지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이게 여기 이런 거 선포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네. 그거를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를 하면서 석유에 대한 시추 확대를 얘기하면서 뭐 드릴 베이비 드릴 외쳤고요. 그리고 또 베이비들. 드릴 그냥 시추 네. 네, 그게 있고 ABB Anything but 바이든 바이든만 아니면 돼. 네. 네 거는 무조건 안 해.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행정명령을 한 CNBC에서 보도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4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린 행정명령을 78건을 철회했다. 그러니까 내 사인하고 저거 지우고 그런 거 했고요. 다음 달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관세 부과를 바로 할 거라고 공언을 해왔는데 2주 정도 유예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를 물어봤는데 네. 의외로 1기, 임기 중에 부과한 관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럼 되게 뭐 60%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왜 뭐지? 이런 분위기 조금 전화 통화한 게 좀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전화 통화 시진핑하고 좀 얘기도 하고 저기 푸틴하고도 하고 뭐 그랬다는데 의외로 좀 특이한 게 왜 그렇게 그 좀 독재자들하고 통화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친하게 지냈던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랑은 또 사이가 되게 안 좋은데 네. 근데 시진핑은 제가 어저께 이제 뭐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중국 전문가들하고 좀 통화를 좀 했는데 중국 전문가들 얘기로는 중국은 별로 지금 미국에 관심이 없대요. 그래요? 왜 관심이 없냐 그러니까 어차피 뭐 말해봐야 시비나 걸 건데 그 뭐 걔하고 얘기해서 뭐 하냐. 지금 그 안 그래도 중국 경제가 내수가 안 좋은데 괜히 미국이랑 싸우는 모습 보여가지고 중국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경제가 위축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말 걸었을 때 좋은 얘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얘기 자체를 안 하는 게 지금 상책이다. 먼저 시비를 걸어오면은 뭐 대응하는 거는 해야 되겠지만 네. 이거를 굳이 먼저 가서 뭐 그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이제 뭐 먼저 만나려고만 줄 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가는 순으로 먼저 만난다. 얘기 꺼내면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쵸. 먼저 만나면 손정이 올라온다. 그때 뭐 얼마였으니까 100조 얘기하니까 네, 맞아요. 오 땡큐 200조 안 돼? 뭐 네.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 사람 바쁠 때 그냥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오히려 한 4개월 정도는 카운터파트가 없어갖고 남들 맞는 거 보면서 좀 공부 좀 하다가 공부 좀 하다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그것도 좀 어제 그 전문가들 되게 여러 명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얘기하는 게 뭐 다양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대선 전국에서는 함부로 건들 수가 없다. 만약에 네. 미국에서 이렇게 대선 전국에 건들게 되면은 그 미국에 반대하는 쪽이 대선에서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서는 대선 전국일 때는 안 건드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한 행정 조치로는 인종 간 평등 증진, 성차별 방지, 기후 변화 대응, 뭐 팬데믹에 대한 연방 차원의 대응, 정무직 공무원을 위한 윤리 의무 부과, 처방력 관련 가격 인하. 지금 말씀드리는 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아니 철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을 차별하자는 거였고 네, 네. 기후 변화시키자는 거였고 그러니까 기후 변화 대응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네. 거고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기로 한 거를 하지 말자. 네. 뭐 정무직 공무원을 위한 추가적인 윤리 의무 부과를 했는데 하지 말자. 성차별하자는 거였고 성차별하자. 그거 뭐 네. 요르단강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 정착민 제재에 대한 행정 조치를 철회한다.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 세계보건기구하고 파리기후연합 변화 협정 탈퇴 요 얘기 네. 들어갔고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좀 됐었죠. 트럼프 대통령 때 그 빼놨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가입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다시 빠졌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특이했는데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졌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선동을 좀 해가지고 그 의회 난입 사태가 좀 1월 6일. 벌어졌습니다. 네. 예, 1월 6일 그러니까 16 사태라고 보통 부르는 의회 네. 난입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경찰 14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4명, 경찰관 5명이 직간접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사람이 실제로 죽은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는데 그 중에 1,500여 명을 사면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아. 이것도 사실 그 미국에서는 내란으로 네. 규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4명에 대해서는 또 감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특이하네요. 특이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김정은 우리하고 관련된 얘기하면 이제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 네. 미국의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핵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핵보유국이라는 말을 원래 잘 안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보유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핵보유를 인정한 것으로 거니까. 보이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되게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근데 나는 잘 지낸다. 내가 돌아온 거 그가 반길 거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이 반길까요? 그때 싱가포르에서 협정하고 베트남에서 협정하고서 뒤통수 맞아가지고 네. 씁쓸하게 혼자 기차 타고 돌아갔는데 그 협정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그 청문회 하는 것만 보고 있고 근데 반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예 그냥 눈밖에 바이든 시대는 그냥 무관심이었잖아요 거의. 예. 그러니까 그거보단 차라리 더 낫지 않겠나?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프로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 때는 이제 가치를 지향했기 때문에 아예 상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밀고 땡기고를 하니까 뭐 해볼 만한 여지라도 좀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 성격 때문에 아까 제가 그 중국이랑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바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때문에 사이 틀어진 데가 뭐 유럽이라든지 뭐 저기 글로벌 사우스 남미 네. 국가들 이런 데들 예전에 트럼프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뭐 에이펙이니 뭐니 뭐 IPF니 그랬고 막 좀 그런 국가들 좀 챙겼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챙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해볼 만한 여지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바빠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또 이제 북한 북한은 아니구나. 북한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뭐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한미군에 연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네. 김정은 뭐 하고 있냐, 뭐 그런 얘기하고 한국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RA 관련해서 이제 뭐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즉각적인 폐기로 만들기는 어려운 게 이제 상하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조금씩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무래도 전기차 확산 속도는 둔화될 거다라는 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좀 갈리긴 갈려요. 현대차 어차피 뭐 소매 판매에서 IRA 보조금 못 받았었는데 네. 다른 데도 못 받으면 뭐 똔똔 아니냐 음.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혼자 못 있습니다.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같이 못 받으면. 아니죠. 네. 현대차는 원래 못 받았고 네. 아. GM4는 원래 받던 거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지금 차라리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위축될 경우에는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마 좀 뭐 댓글에 조금 내용이 있긴 한데 뭐 약간 농반진반처럼 얘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바이든 정책 지우는 과정 중에 뭐 예를 들면 성차별을 하자 혹은 뭐 인종차별을 하자 이거는 게 아니고 인종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나 그 과거 바이든의 정책들 가운데 좀 과도하게 진행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여론이 뭐 없지는 않았었으니까 뭐 네. 그런 쪽으로 아마 추진을 좀 하는 것 같고 성차별 역시도 뭐 아마 비슷한 취지로 그래서 성차별을 하자보다는 성차별 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성소수자들이 막 좀 역차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역차별 당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걸 아마 좀 바로잡자는 차원의 뭐 이런 정책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와, 예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정프로님 친트. 아 또 친트로 갑니까? 네. 트럼프 미디어 주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보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1년 차트입니다. 뭐 별로 이렇게 안 올랐네. 한참 돌아가지고 마이너스 28%. 아 그래요? 네, 1년 차트입니다. 1년 차트. 네. 이게 테마주입니다. 이게 정치 테마주입니다. 코인은 어떻게 되나? 코인. 네, 코인은 뭐 많이 올랐었죠. 아 그래요. 트럼프 코인, 뭐 멜라니아 코인 뭐 이런 게 있었다면서요? 네. 네. 두 번째 뉴스는 네. 이제 그 IPO 시장하고 상장 폐지 관련한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3에서 한번 전해드리고서 네. 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압권에서 어제 좀 깊이 있게 다루려고 했는데 네. 정부가 어저께 갑자기 정책을 발표하는 바람에 제가 그랬잖아요. 권순우 취재팀장이 발제를 하려고 하자 정부에서 나섰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 많아요. 근데 이제 상폐될 회사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진입 퇴출 수준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99개 기업이 들어오는데 퇴출은 25개가 돼요. 그러니까 75개 기업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라가 성장하고 상장 기업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도 이제 주식 시장도 시장인데 이제 공급하고 수요가 있다 그러면은 수요가 이제 국내 투자 수요가 되는 거고 네. 공급이 이제 상장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투자 수요는 늘지 않는데 이제 공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은 전반적인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게 상장 기업 숫자가 늘어나냐라고 하면 유독 우리나라만 상장 기업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17.7%가 증가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네. 근데 반면에 나가는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3.5%만 증가하는데 그쳤어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 6.8%, 대만은 8.7%,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17.7%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장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식 투자 수요가 분산이 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그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한 8%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7%가 이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제 그 상장 폐지 바로 되지는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말씀을 안 드렸구나. 그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을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40억 원인데 40억 원이요? 예. 시총이? 예. 와. 상장 유지 조건입니다. 시총이 40억 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바꾼 거죠. 음. 옛날에 만들어 놓고서 안 바꿔서 그런 거예요.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이거 아, 시총 40억이면 너무 작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뭐 2009년, 2003년 그때 만들어 놓고서 전혀
쓰질 않았던 네, 거예요. 네, 바꾸질 네. 않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 숫자가 돼버린 건데 네. 이거를 2026년에 150억에서 2028년 300억까지 높일 계획이고요. 네. 유가증권 시장은 지금 2028년까지 500억 원으로 상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출 기준도 있었거든요. 근데 매출 기준도 이제 그 코스닥은 100억 원, 유가증권은 3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매출이 그 100억, 300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좀 들어갈 때는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품격 있는 파티니까 정장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막상 들어가서 다 벗고 빤스만 입고 춤추고 있으면 네. 그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그 파티의 품질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진입 요건 대비 네. 그러니까 이게 상장을 할 때는 코스피 상장 요건이 시가총액이 적어도 2천억입니다. 2천억. 야. 근데 지금 퇴출 기준이 얼마냐면 50억입니다. 50억. 그러니까 네. 들어갈 때는 2천억인데 네. 2천억짜리 매출 회사가 매출이 50억까지 떨어지면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 회복 가능한 상황인지도 되게 의문인 거고 네. 그 부분들을 이제 이것도 2009년에 만들어 놓고서 그 안 바꾼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상장 폐지하면 시키면은 막 주주들 뭐라 그러고 기업에서 뭐라 그러고 막 시위하고 그러니까 네. 그냥 시장이 망가지는 거는 간접적인 문제고 이 상장 폐지돼 가지고 시위하는 건 직접적인 문제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눈 감고 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실질 심사 한번 시작하면 4년 정도 걸리던 거 2년, 코스닥은 한 3년 걸리던 게 1년 반 이렇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장 폐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상장 폐지되는 기업 중에 저는 진짜 그 제대로 돌아가는 기업 거의 못 봤거든요. 네. 그러면 그 망가진 회사가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거쳐서 아 그래도 멀쩡해졌어요라고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네. 남이 자본금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이 자본금을 넣어준다는 거는 그 회사를 사가지고 그렇죠. 그 회사를 뭐 잘 운영하려고 사는 거냐 그런 경우 거의 없고요. 거기에 보도자료 내고 공신해가지고 전환사채 찍고 유상증자하고 그다음 상장 폐지되면 또 딴 놈한테 넘기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모주 관련해서는 이것도 되게 적나라한 건데 공모주가 처음에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시작 때 D-Day의 주가가 플러스 80%라는 거예요. 네. 차트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80%라는 거예요. 6개월 지나면 이렇게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빠진 것만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33%예요. 이 공모가 대비. 그렇죠. 네. 정말 처참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이제 공모주라 그러면은 막 기관들이 1,900개 평균 한 기업의 수요 예측에 평균 기관 투자자가 1,900개가 들어간답니다. 기관 투자가가 1,900개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일임사, 자문사 뭐 해가지고 공모주 받으려고 막 줄줄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일단 받자. 네. 그리고 공모주 어차피 뭐 개인들도 한 주씩은 받을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진짜 그날 짤짤이 어차피 한 주밖에 안 되니까 네. 뭐 먹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같이 달라붙어 갖고 첫날 쫙 올려놓은 다음에 다 기관 투자자 80몇 %가 당일 매도. 공모 당일 매도. 이것도 참 문제가 많은 시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IPO 시장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을 좀 늘리는 네. 그런 쪽으로의 정책이 어제 나왔습니다. 자, 하여튼 이건 관리는 분명히 좀 해야 됩니다. 이건 뭐 많이들 얘기가 좀 나왔었던 부분이니까 요거는 물론 반대하는 뭐 일부 해당 기업의 주주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건 전체 시장을 위해서라도 네. 확실하게 좀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뉴스 갑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그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게 세법 개정의 시행령 개정이 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토탈 리턴형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TR 상품이라고 보통 네. 부르는데 네. ETF TR이 뭐냐면은 토탈 리턴이 ETF는 주식을 여러 개 이렇게 사잖아요. 그럼 그 회사들이 배당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배당을 이렇게 투자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배당만큼을 재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있다. 네. 근데 배당을 500원 받았다. 그러면 이제 500원을 이렇게 주잖아요. 예. 그렇게 안 주고
1,500원어치를 또 사는 겁니다. 그냥 바로바로 사는 건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복리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을 지금 낼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한 번에 나중에 팔 때만 내면 되니까 네. 그 세금의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당을 받은 다음에 그 배당금으로 제가 다시 사게 되면 매매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자동으로 그냥 해주게 되면 매매 수수료를 안 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TR 상품이 인기가 많았는데 그 뭐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가 없으니까 네. 이 부분들이 뭐 TR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데 그 해외 주식형의 TR 상품들이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 총액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규모가 커요. S&P 500 TR이 3조 5천억. 와. 뭐 나스닥 100 TR이 1조 7천억. 이게 삼성자산운용 코덱스가 좀 규모가 크고요. 네. 나머지도 3천억, 뭐 2천억, 뭐 이래가지고 전체 한 6조 정도 되는 규모에 되는데 그 정부에서 야 이거 TR 상품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배당에 대한 세금을 안 낸다. 뭐 결국은 내야 되는데 과세 이연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일반 상품은 과세 이연이 안 되는데 안 되죠. TR 상품은 과세 이연이 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 그래가지고 이걸 없애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세금 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TR 상품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 이 상품 자체가 네,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금투세 내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서 네.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서 이거 세법 개정안에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TR 분배 유보 범위를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7월부터 그 7월 1일부터는 해외 주식형 TR을 못 하게 된 것까지가 일단 나왔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떡하냐? 네. 이거 벌써 6조 원이나 샀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랬을 때 이 어제 나온 보도로는 그러니까 삼성자산운용계 제일 컸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TR 상품이 아닌 걸로 바꾸는데 그 분기 배당형으로 바꾸기로 했대요. 분기 배당. 예.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배당은 받는 거니까 147 11월에 배당금으로 주겠다. 그런 상품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지금 TR 상품 가지고 계신 분이 팔아야 되냐? 네. 그게 아니고요. 그 상품 그대로 들고 계시면은 그냥 상품이 변하는 겁니다. 전환되는 거예요? 예, 예. 원래 토탈 리턴 상품이 분기 배당 상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뭐 투자자분들한테 뭐 이렇게 우리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깜냥은 아니지만 이제 투자 전문가분들이 할 때는 항상 투자는 재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누려야 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장기적인 투자 자체가 이제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취지가 아예 좀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아니, 뭐 하긴 하되 세금 내고 하라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세금 내고 자기가 하라는 거죠. 스스로 하라. 네, 자동으로는 안 내주겠다. 네. 그래갖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TR 상품하고 그 일반 상품하고 같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뭘로 비교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 ETF는 수수료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원래 있던 상품하고 TR 상품의 수수료를 비교를 해봤는데 TR 상품의 수수료가 더 낮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 TR 상품의 수수료가 낮은 거를 TR을 빼더라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대요. 그래갖고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은 네. 이게 의외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이게 코덱스, 네. 코덱스 이제 요 TR이 없어지겠죠. 예. 그럼 0.0099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즈가 이게 KB 건데 0.01이니까 비슷하죠. 네. 근데 타이거 미래에셋 거죠. 0.07이면 7배예요. 그러네요. 수수료 차이가. 근데 이거 같은 상품이잖아요. 네. 그리고 S&P 500을 추종하는 거니까 수익률도 똑같겠죠. 네. 근데 수수료가 7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에이스 S&P 500도 0.07 7배. 그래서 여기가 이제 TR 상품인데 TR이 빠지게 되면서 분기 배당 상품으로 삼성 코덱스가 바뀌게 될 거고 근데 총부수 수수료는 0.0099를 그냥 유지한다더라. 네. 뭐 요렇게 지금 이쪽 해외 ETF 이게 해외 ETF 쪽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 사람들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고 네. 그때 이제 7월이 되면 5월부터 배당하겠다 5월. 그러더라고요. 5월부터로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니까 혹시 헷갈리지들 마시고 네. TR 상품 근데 굉장히 많이 사셨네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TR 상품 수수료도 이게 총보수가 되게 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없어지면은 총보수도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렇지는 네, 않다. 총보수는 그대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 예. 사실 해주는 게 적어지잖아요.
원래 이게 재투자도 해주고. 근데 그 저거죠. 아 그거는 네. 총보수하고 또 다른 실비용 또 빼는 거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건 좀 복잡해가지고 오늘 뺐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여튼 우리 돈 버는 거 어떻게든 조금 이렇게 막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도 없지 않아 있긴 한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좋은 거 또 사라질 때마다 아쉬움이 살짝 남긴 하네요. 이 아쉬움들 싹 치워버리고 네. 또 깔끔하게 가야죠. 치울 여러분의 수 있어요? 방도, 여러분의 거실도, 여러분의 주방 모든 곳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치워드릴 청소기 오늘 한번 또 갖고 나와봤습니다. 네. 청소는 지금 이주호 기자는 계속 그 물걸레 빨아다가 저 무릎 굽혀가면서 방 닦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돌돌돌 물걸레가 돌아가면서 요거 아시잖아요, 요거. 네. 요거 물걸레 돌아가는 거. 요걸로 이제 지금 충전했나 모르겠네. 그렇지. 이렇게 돌돌돌돌.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게. 손목이 뭐. 이건 바닥에 닿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목이 잘 꺾어져 갖고 이 앞에도 이렇게 다 닦을 수가 있어요. 네. 이거 해보셨어요? 저는 집에 이번에 살라고요. 이거 회전하는 거가 좋은 게 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대걸레로 밀면 이제 힘써서 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있으면은 지가 스스로 이렇게 가요. 되게 부드럽게. 그런 거예요, 뭐.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뭐 팔지 너무 궁금하다고. 어떻게 끄는 건데 나 안 써봐서 몰라 잘. 자, 이거 있고, 네. 요게 이제 물걸레 청소기고, 요거 말고, 요거 한번 또 볼까요? 요거 이제 진공 청소기.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가볍습니다. 네, 새끼 손가락으로 들 만큼, 새끼 손가락 하나로 들 만큼 아주 가볍습니다. 네. 운동 좀 하셔야 되겠죠? 와. 자, 요거 진공 청소기. 요게 이제 옛날 그 다이슨에서 한참 유행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쵸. 네, 그 스타일인데 요거는 그 BLDC 모터라고 아주 출력 좋은 250W짜리. 그래갖고 계속 세게 돌려도 한 30분 이상 쓸 수 있는 모양이에요. 기펠 거. 네. 그래서 요거는 LG에서도 유명한 거 나오잖아요. 네. 그거보다 오히려 성능이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 목이 또 잘 꺾입니다. 목이 90도부터 뭐 그냥 바닥에 이렇게 쭉쭉 테이블 밑에 늘 정도로 아주 잘 청소되는 건데 뭐 중요한 건 또 가격이겠죠? 네. 얼마에 드릴까요, 이거? 제가 볼 때 한 80 정도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얼마입니까? 네, 요거는 17만 9천 원. 오. 네, 17만 원이요? 무선 청소기 17만 9천 원. 이거는요? 물걸레 청소기 8만 9천 원. 오. 네. 기펠 뭐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요거는. 네. 저 요거 땡기는데. 그거 하실래요? 저는 진공 청소기로 가겠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그 차이슨 한참 유명할 때, 그거 하나 샀었어요. 어땠어요? 그때 98,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올해는 못 샀죠. 올해는 못 샀는데, 얘는 딱 봐도 튼튼해 보이네, 얘가. 이런 게 좋은 게 예. 차이슨이 AS가 잘 됐었나요? 모르겠어, 난 AS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거 좀 잘 됩니까? 문제가 있죠. 요거. 아주 강력하게. 보여드려야지 뭐. 이제 정프로님 즐기시는 것 같아.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요렇게 저희가 청소기 이건 이제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올 텐데 요 가격을 아주 저희가 잘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하여튼 요즘 뭐 거의 집안의 모든 제품들을 저희가 다
최저가를 갖고 오고 있어서 이 정도면 우리는 집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요즘 이제 살림을 아주 새로 이제 개비하신 분들도 많고 네. 또 결혼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혼 그 일정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씩 이렇게 장만하시면 거의 뭐 혼수는 끝날 것 같다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권순우 팀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요 청소기들은 저희 링크 여기 또 댓글에 올려놨죠. 네, 그거 따라가시면 바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권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